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테슬라는 20년 9월 25,000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23년까지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유럽에서 르노는 내년 25,000유로의 소형 전기차 르노5를 런칭합니다. 1년 후인 25년에는 폭스바겐 ID2가 판매되면서 소형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르노와 폭스바겐이 왜 소형 전기차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지, 이 차량의 컨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25,000유로 이하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 가격에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차량은 테슬라의 소형 전기차 모델 2와 경쟁이 가능한지도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B세그먼트 이하 승용차 판매 구성비는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구매 관점에서, 또한 CO2 배출가스 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년 7월부터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 유로 7 영향도 있습니다. 이 규제 내용을 만족하려면 여러 가지 촉매를 강화해야 하는 등 규제 대응 코스트가 대당 2,000유로로 인상되어 판매 가격에서는 5,000유로 정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럴 바에는 값싼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4 등이 선두를 이루고 있지만 B세그먼트 이하 전기차의 존재감도 큰 편입니다. 22년 볼륨 브랜드 기준하여 탑 10 전기차 판매 모델에서는 B세그먼트 이하 전기차가 4개 모델이나 있습니다. 2위인 피아트 뉴 502, 5위인 다시아의 스프링은 A 세그먼트에 속하고, 6위인 푸조 E208, 그리고 10위인 르노의 조에는 B세그먼트 차량입니다. 이 세그먼트의 르노는 현재의 조에 전기차를 대신할 르노5를 24년에, 폭스바겐은 ID2O를 25년에 런칭합니다. 이 두 차종의 예상 경쟁차는 스텔란티스 그룹의 푸조 E208, 오펠 E 코르사, 중국의 MG4 EV 등과 함께 당연히 테슬라의 소형 전기차가 될 것입니다. 이 두 차종의 디자인 컨셉은 원래 레트로였습니다. 르노5는 1972년 발매되어 빅히트를 했던 모델을 재해석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이 21년 9월 미넨 모텔스에서 ID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모델과 이미지가 박스형으로 흡사합니다. 그러나 ID2의 기본 모델이 될 뻔했던 ID 라이프의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CEO가 이 모델을 반대하면서 21년 5월 새로운 컨셉, 지금의 모델로 변경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전통적 이미지를 잘 대변해준 골프와 폴로 같은 이미지를 ID2에 반영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중심 고객이 될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ID 라이프의 레트로 룩을 모던 디자인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차량 전장은 4050mm로 폴로 대비 24mm 짧지만 전폭과 전고는 긴 편입니다. 휠베이스는 2600mm로 48mm 길어서 골프와 같은 실내 거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10.9인치 미터 세트와 12.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였고, 테슬라 차와는 달리 물리적 버튼을 탑재하여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25,000유로에 생산을 할 수 있는지 플랫폼 전략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완전하게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반하여 폭스바겐은 MEB 플랫폼을 기본으로 짧은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르노는 푸조처럼 새롭게 개발한 내연기관 플랫폼을 사용하는 계획으로 3사가 각기 다른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D2의 플랫폼은 ID3와는 다르게 후륜 구동이 아닌 전륜 구동을 기본으로 변경했습니다. 배터리는 38kWh, 56kWh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125kW의 급속 충전으로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을 ID3보다 10분 짧게 하여
20분으로 했습니다. 파워는 226마력으로 ID3의 204마력보다도 높고 항속거리도 450km로 깁니다. 38kWh의 배터리 탑재 차량의 항속거리는 385km로 이 버전이 25,000유로 차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는 새로운 CMF BEV 플랫폼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조에 대비 30%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조에 12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던 배터리 팩이 르노5에서는 4개의 모델로 축소되면서 15km 경량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NMC 배터리를 사용하여 40kWh, 50kWh 두 버전으로 운영하는 계획이지만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 LFP를 탑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터 DC-DC 컨버터, 파워 일렉트로닉스 3개를 하나로 패키징하여 조회 대비 20km 경량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모터는 전기여자 동기 모터로 하여 비싼 히토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영구 자석식보다 높은 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5,000유로의 전기차에 가장 근접한 차량은 다시아의 스프링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용량이 26.8kWh로 매우 작고 항속거리도 WLTP 기준 230km밖에 안됩니다. 폭스바겐의 이업은 36.8kWh의 작은 배터리 용량으로 260km의 항속거리지만 가격은 29,995유로로 목표로 하는 25,000유로보다 약 5,000유로가 비쌉니다. 두 차량 모두 르노와 폭스바겐에서 발표한 버전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작고 항속거리가 짧은 버전을 중심으로 25,000유로 이하 가격으로 만드는데 도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르노의 2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는 조회 대비 배터리 용량이 작고 항속거리도 짧은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스바겐의 ID2는 ID3 배터리 용량보다 24kWh를 줄이고 항속거리도 77km 줄인 버전이 25,000유로 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은 플랫폼의 공룡화를 도모한 스케일 메리트 추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브랜드의 ID2와 이를 베이스로 한 SUV 아마 ID2X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코다의 SUV, 쿠프라의 소형 스포티 버전까지 4차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2년 각 차종의 판매 실적을 고려해보면 이 소형 플랫폼으로 50만 대 이상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르노도 CMF BEV 플랫폼으로 르노5와 르노4 그리고 알파인의 하이 퍼포먼스 차 닛산 미크라의 전기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22년 실적으로 보면 40만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저감을 위한 두 번째 노력은 생산지 전략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이 작은 소형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건비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의 게스퍼와 기아의 모닝이 현대차 기아 공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인건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1년 평균 연임금 수준을 보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 기준 미국이 가장 높고 독일이 그 다음으로 높은 편입니다. 가장 싼 나라는 멕시코와 슬로바키아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를 검토하다가 멕시코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한다고 최종 확정한 것은 인건비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소형차를 의식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폭스바겐은 폴로를 생산하는 공장과 그룹 내 시아트가 가진 스페인 공장을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스페인의 임금 수준은 멕시코 대비 238% 높지만 독일에 비하면 70% 수준입니다. 반면 르노는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메이드 인 프랑스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르노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고용을 중시하는 정부의 지원도 있고 해서 프랑스 북부의 3개의 공장을 통합하여 르노 일렉트리시티 컴플렉스를 만들었습니다. 르노는 테슬라가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이미 실현한 차종 생산당 10시간 걸리는 것을 25년에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전임 CEO가 테슬라의 이 생산성을 따라잡기 위하여
본사 공장 근처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기가 프레스까지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취소되어서 스페인 공장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본격적인 2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를 만들어 이익을 내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EX의 코스트를 1000불 이하로 개발하는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혁명적인 조립 방식으로 현재 대비 제조 원가를 50%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임금이 싼 멕시코에서 기가 팩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테슬라는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0만 대로, 독일과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각각 100만 대로 하여 현재 생산 능력 190만 대 대비 210만 대가 증가한 400만 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늘어난 생산 능력 대수의 대부분은 소형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과 르노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소형 전기차와는 경쟁이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테슬라가 생각하는 모델 2는 모델 3의 해치백 축소판이 아니라 모델 Y의 SUV의 소형판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동일 세그에서 해치백과 SUV 차종의 밸류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폭스바겐과 르노는 테슬라와 더 어려운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